다섯 번째 과학기술 질문입니다.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한 현상이다. 자, 열팽창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물체가 바뀐대. 오케이? 길이나 부피.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은 이제 다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거주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늘어나. 건물을 촘촘히 지어놨는데 그러면은 늘어나면서 빠개지겠죠, 그죠? 줄어들어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지? 헐렁헐렁해지니까 부술 수도 있고.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철도 레일도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죠? 그냥 이것저것 예시를 주는 거야.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온도가 상승하면 어때? 팽창을 해요. 그럼 부딪히고 막 휘어, 그지? 막 촘촘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름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열차가 삐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적당한 간격을 만든다는 거지.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온도 T0에서, 자, 이게 이제 이제 이과가 아닌 친구들 중에 특히나 이런 걸 좀 민감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초기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제로 붙어 있는 건. T0. 그냥 이런 거 불편하면 0도, 뭐 1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를 넣어가지고 이해도 좋아. 1cm 뭐 이런 식으로. 연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1까지 TF까지 올렸을 때, T0를 TF까지 온도로 올려. 그럼 길이가 L0에서 LF까지 갈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냥. 오케이? 이때의 길이 변화. LF 빼기 L0. 이거 이제 델타 L이라고 얘기되죠, 그죠? 그거를 처음 길이 L0로 나눈 길이. 그게 길이 변화율이야. 오케이? 자, 이 변화율, LF 빼기 L0,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났는가라는 의미지, 그지? 그거를 처음 길이 대비로 나누는 거. 이게 길이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처음 길이가 이 정도인데 그 중에 이만큼 변했어요 라는 뜻인가 봐. 되죠? 이런 거는 온도 변화 TF 빼기 T0가 클수록 커진대요. 당연한 얘기야. 온도 변화가 크면 그냥 일단 이 변화가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뭐 그대로 있지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길이 변화율이라는 게 델타 T,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온도 변화와 길이 변화율이라는 게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비례한다는 뜻인데요. 비례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y는 x와 비례한다는 건 k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L0분의 LF 빼기 L0. 근데 사실 이건 그냥 길이 변화율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결국은 델타 T 곱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알파 이름이 뭐야?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이름을 가져. 오케이? 선형 열팽창 계수. 선형이라는 건 그냥 선의 모양이라는 뜻이야, 그죠? 이런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열팽창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되면서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요. 네, 그냥 재료의 성질이고요.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이 섭씨의 마이너스 1, 그지? 역수. 왜 이렇게 될까? 델타 T가 만약에 뭐 10도 변화했어요. 그럼 어쨌든 이 10도 변화한 델타 T의 단위는 이 도시 이게 붙을 거 아니야? 거기 곱하기 알파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K 값이 있고 도시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야 도시 죽고 숫자만 남아서 이 길이 변화율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 단위가 이 온도 단위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온도 단위가 탕탕 해가 죽어버리게. 오케이?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할 수도 있대요. 오케이. 선형 열팽창은 약간 일직선 이런 느낌인데 부피를 생각할 수도 있대요. 부피는 최적 열팽창 계수야. 최적이 부피랑 같은 말입니다.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자, 그러니까 안 그런 물질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방향이 아닐 수도 있나 봐. 일단 근데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면 최적 열팽창 계수는 3알파 정도래요. 그렇구나. 일단 뭐 그렇구나죠, 그냥. 그죠?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각각이라는 게 플라스틱이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재료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그 알파가 지금 10의 5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되게 작지, 그지?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상당한 열팽창인 거다. 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큰 거다. 오케이? 자,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한다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에서 125도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공식에 대입해보라는 얘기인데 100 곱하기 10의 3승분의 1 하니까 10분의 1이잖아. 그죠? 10분의 1. 그러니까 10%만큼의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다. 뭐라고? L0분의 변화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10cm였다면 10cm였다면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럼 뭔 소리예요? 11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해되죠? 그래서 11이 된다. 꽤 긴 거지, 그지? 야, 이게 만약 미터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길죠, 그죠? 10m가 1m가 되는 거니까. 선형 연필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면 1%다. 근데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냥 기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물며 정밀 기계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꽤 큰 값이란 얘기야. 그래서 작은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이 정밀 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쌤이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새끼가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읽을 때. 이 선형 열팽창 개수 설명하다가 갑자기 최적 열팽창 개수를 얘기하니까. 근데 딱히 일단 지금 나온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지? 계속 선형 열팽창 개수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 신경 쓰이는 놈이야. 지금 머릿속에 신경 쓰이고 있는 거야, 얘기야. 어쨌든 정밀기량에서 활용성이 큰 거. 열팽창을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도에 별로 민감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회전바퀴나 진동운동하는 진자의 경우, 진자 운동이라는 거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딩둥둥 이렇게 이런 걸 진자 운동이라 그래요. 열팽창이 일어난 부품의 성능이 저하된다. 가령 태엽에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 오케이, 야, 엄청 정밀한 기계죠. 시계라는 거는 엄청나게 작은 태엽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을 하면 이 바퀴가 직경, 여러분 이 직경이란 건 지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름이 커져버리는 거야, 태엽이. 그러면 얘가 더 천천히 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느려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작은 열팽창 기술을 갖는 물질이 되게 선호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을 하고 싶었다. 야, 그러면서 쌤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안 중요하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저거는 문제 하나 던져주기 위해서 나온 거겠구나. 3알파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야.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을 개발을 하고 싶었어. 이런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에드와드 기욤이었대요. 그는 189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중요한 발견했어. 그럼 이 중요한 발견 당연히 뭐겠니? 이거겠지, 그지? 어떤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많은 정밀 기계 분야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상온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의 개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을 발견했대요. 230도면 사실상 별일 없는 한 어떤 우리 기계가 230도에 놀 일이 많지 않잖아. 그지? 그럼 거의 그냥 열팽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건. 그죠?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됐을 땐 64대 36이래요. 그렇대. 뭐 설마 저걸 외워야 되겠니? 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대요. 자, 인바가 뭐냐?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갖고 있대요. 네. 인바의 선형 열팽창 기술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야, 아까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나왔었는데, 그지? 플라스틱. 근데 이거는 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쇠는 10의 3승, 2승, 마이너스 2승 이 정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승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만 분의, 그지? 10만 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병신아. 자, 100만 분의 저거죠? 6개니까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는, 강자성체의 성질 때문에 자기 변형이란 수축 현상에 상쇄된다. 어휴, 되게 구체적이고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글의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죠? 굉장히 쉬운 글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조금 독해를 해야 되고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 인바가 강자성체라는 성질이 있대요. 그죠? 강자성체가 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른다고 칠게 일단. 그 다음에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 어쨌든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이 수축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열팽창이 일어나는데 수축 현상도 일어나요, 인바는. 그래서 수축 현상 때문에 쌤쌤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안 변한다. 그죠? 자기 변형이 뭐냐?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기 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자, 그럼 강자성체라는 건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이죠. 약간 자석의 성질. 이런 뜻인 거지, 그지? 감소하는데, 강자성체 물질 부피 또한 자성 감소 영향을 받아 수축받아. 그러면 강자성체라는 건, 자석이라는 건 자성을 제거하면 쪼그라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성, 자기적 성질이 있으면은 좀 팽팽한 상태고, 그게 없으면 쭉 하고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근데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자석이 약해져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는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은 쭉쭉 팽창을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쌤쌤 돼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안 어렵죠, 그죠? 외부 자기장이 강해지는 동안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반자성체라는 게 있나 봐, 그지? 반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있어야지만 그런 게 있는 건데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저거 자석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선 자성이 잃어버린다. 퀴리 온도가 뭔지 볼까? 네, 그냥 그런 온도래요.
그럼 온도보다 높으면은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아까 230도까지 거의 안 변한다 그랬었잖아. 230도가 퀴리 온도인가 봐. 그럼 230도에선 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결국 그냥 똑같은 금속이잖아.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한다. 그래서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 안 어렵죠, 그죠? 자성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성을 잃어버리니까 점점점 수축을 하는 거거든? 근데 230도 되는 순간 자성이 완전히 제로가 돼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축하는 그런 게 없겠지. 수축할 만큼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금속처럼 그냥 쭉쭉쭉 늘어나기만 하니까 230도를 넘어갔잖아? 그랬으면 인바나 그냥 금속이나 비슷하게 열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지? 한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오케이? 그럼 인바가 약간 무조건 아니고 230도 넘으면 좀 안 좋아. 고체 제로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변수와 제조 후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근데 인바도 그렇대요. 뭐라고? 공정의 변수. 당연한 거 아니야? 공정이 이제 뭐 공정을 좀 잘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열 처리 이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인바는 800덕시의 근처에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을 한 다음에, 네 그렇대요. 열 처리를 한 다음에 급냉을 한 다음에 가공하는 경우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진대요. 아까 얘기했던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굉장히 뛰어난 수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겠지?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 결국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낮은 온도에서 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그지? 800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뭐 이게 다죠, 그죠? 별 내용 없죠.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도 있다. 그 중에 슈퍼인바라는 게 있대요. 자, 인바보다 뭔가 좋아진 건가 봐. 슈퍼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차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자 그럼 아까 철이랑 니켈 철이랑 뭐였지? 철이랑 니켈 맞죠? 철이랑 니켈. 아까 철 니켈이었는데 그럼 이번엔 철 니켈 코발트인 거지, 그지?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이다. 슈퍼인반의 이 열팽창 개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쵸? 엄청 작다는 거지, 그지? 아까보다 더 적죠? 근데 슈퍼인반은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뭔 소리야? 아까 인바는 어땠어? 인바는 아까 그지? 상온에서 230도까지였죠. 상온은 그냥 우리 평균 기온 얘기하는 거야. 상온에서 230까지 견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델타가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슈퍼 인바 같은 경우는 어때? 상온에서 뭐 이를테면 한 뭐 150도까지인 거지. 되죠? 이 정도까지는 더 변화가 없어요. 더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퀴리 온도라고 했나? 그 퀴리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야. 한계선이. 다시 말해, 자 이걸 이제 선지를 조금 더, 선지가 사실 너무 쉽게 나와서 문제가, 근데 문제를 조금 선지를 어렵게 했으면은 슈퍼 인바 같은 경우는 퀴리 온도가 어쩌니 뭐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거고, 자성을 더 빨리 잃는다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 같은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인바보다 슈퍼 인바는 온도가 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자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기가 더 빨리 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일반 금속이랑 별다를 바 없어지는 그 시기가 더 빨리 오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아이 쉬워.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요. 보니까 이 서술상의 특징 같은 느낌이죠, 그죠? 1번 특정 대상 개발에 따른 물성이라는 말은 물질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자성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열팽창 이런 것 다 물질의 성질이죠. 통시적으로 보여주느냐? 통시적은 시간을 관통하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1890 어쩌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최근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했으면은 시간을 관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번 물론 평가원에서는 이것보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8세 개선, 19세 개선, 20세 개선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통시적이냐 물어보긴 하는데요. 문제 없죠? 여기서도. 2번 특성은 가능한 지표. 네. 지표는 뭐 이제 이것저것 나왔죠, 그 기준이. 그죠? 230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지표가 돼. 그 다음에 열팽창 성질을 네, 그렇겠죠. 그죠? 4번은 기술적으로 어떤 시계 어쩌고저쩌고, 네, 그죠? 5번 대립하는 두 이론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5번 고를 수 있고. 2번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예요. 일치불일치죠. 1번 선형 열팽창 개수에 다니는 온도의 역수입니다. 그죠? 2번은 슈퍼 인바 개발이 아니고 그냥 인바 개발인 것 같고요. 3번 인바와 달리 슈퍼 인바는 니켈이 뭐라는 거야? 둘 다 니켈이 들어있죠, 그죠? 4번 반자성자의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인상이 되어야 자성을 띠게 아니야. 5번 네 쉽죠? 너무 문제를 너무 쉽게 냈어요. 네, 좀 아쉽죠? 인바는 슈퍼 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개수는 크나 낮은 열팽창 구간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더 넓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낮은 열팽창이 일어난다.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지, 그지? 그러니까 인바는 상온부터 230도까지였어요.
근데 슈퍼인바는 그게 좀 더 적었어. 그지? 그 구간이 더 짧아.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인바가 더 넓은 거죠. 아유, 너무 쉽죠?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땡땡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강체성체 합금 A와 B에 열 팽창 성능 알아보기 위한 실험 1과 2를 수행할 때요. 자, 볼게. 실험 1. 두 합금 모두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호는 금냉 처리. 잘했네요, 그죠? 아까 뭐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공해서 실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오케이. 합금을, 그지? 합금 A와 B를 실 모양으로 만든 거야. 지금 그럼 강제석제 합금이니까 그냥 우리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인바로 읽으면 되죠, 그죠? 인바 버전 1, 버전 2인 거야. 두 합금을 대상의 온도를 25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합금 A는 10cm에서 11cm로 변했고요. B는 20에서 21cm로 변했대. 자,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둘 다 10cm로 줬으면 좀 쉬운데, 그지? 이걸 10cm를 안 줬으니까 10cm로 통일해보면 어떻게 돼? B는 10cm가 10.5cm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A랑 B라는 친구 중에 어떤 게 더 뭐였니 이름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거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안 변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물어보는 거야. 얘가 더 좋은 거지. 얘가 덜 변하니까. 그죠? 이해가 되지, 그지? 둘 중 하나는 인바고 둘 중 하나가 슈퍼 인바인가? 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는데요. 실험 2를 봐도 900도씨에서 열 처리한 다음에 금냉을 안 했네, 이건, 그지? 더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만 해버렸어. 그러면 그냥 900도씨에서의 열 처리만 했다이니까 조금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금냉하고 했어야 되는데 높은 온도로 열 처리하면은 좀 더 늘어나서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안 좋아졌겠죠. 실험 2는, 그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슈퍼 인반이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아닌 것 같고 그냥 둘 다 인반인데 그 중에 얘가 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아요. 그래서 덜 늘어나서 얘가 더 좋아. 이런 느낌? 이 정도만 들고 가는 거야. 1번. 실험 1에서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얘보다 크다. 그치? 얘가 더 작으니까 더 좋은 거였어. 머릿속에 B가 더 좋아. 이런 느낌으로 들고 있으면 이런 거 편하게 들어와요. 2번.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다면, 자,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21보다는 더 작게 변화가 됐겠지. 3번.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 자,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아까 그 최적 열팽창 개수 한마디 넣어놓은 거죠. 3알파였죠, 그죠? 합금 A의 최적 열팽창 개수보다 작을 것이다. 이러고 있어. 자, 그냥 최적 열팽창 개수끼리 비교하는 건데 얘도 그냥 3알파 프라임이라고 치면은 이 최적 열팽창 개수가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 B가 더 작지, 더 좋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합금 B도 이 최적 열팽창 개수도 A보다 적겠지. 그지? 그냥 3배인 거니까 딱히 다를 게 없죠. 얘가 더 큰 거야, A가.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B가 더 작을 것이다. 맞죠? 4번. 1과 2에서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뭐예요? 자성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좀 그래도 좋은 선지가 되겠지, 그지?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근데 퀴리 온도예요. 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좋은데 문제가 너무 단순해갖고, 그지? 이건 그냥 퀴리 온도예요, 그냥. 그래서 A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 A 퀴리 온도는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라고 써있는 바보 같은 선지입니다. 네. 5번.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것이다. 굳이 다를 이유가 없죠. 둘이 A랑 B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네, 그래서 너무 답이 단순하게 나오는 너무 아쉬운 문제예요. 네. 그쵸? 자, A는 아까 간격을 두다 였죠, 그죠? 간격을 두다. 네, 간격이라는 명사의 성질과 고려를 했을 때 1번 말고 답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딱히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5번째 지문 굉장히 가벼운 지문이었는데 네,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할게요.